인간이 겪는 질병만 3만 4천 가지. 그 수많은 질병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독소. 그리고 이 독소가 노리는 곳은 장기도 혈관도 아닌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쪽의 세포가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해야만 몸 전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소의 진짜 표적은 바로 세포입니다. 몸이 아니라 세포가 먼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결국 건강의 시작과 끝은 세포.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세포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아주 묘한 현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세포의 반란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요즘 자꾸 붓고 몸이 무거워. 하지만 정작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내 세포가 화가 났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세포 곳곳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세포의 독소인데요. 피로, 스트레스, 늦은 식사, 과한 당, 부족한 수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세포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즉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세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염증이라는 방패를 꺼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방패를 오래 쥐고 있으면 염증은 불씨가 아니라 전신으로 번지는 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갈 답은 단 하나입니다. 세포는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이 폭주를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위치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생존의 비밀에서 우리 몸속 가장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전쟁, 세포의 해독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한 시장.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 시장의 큰 손. 님 양배추 3통 이상 있어요? 양배추 3통? 양배추 진짜 짱짱하다. 맛있겠다. 보통 한 통도 고민하는데 양배추 앞에서 망설임 따윈 없습니다. 하나 더 담아줘야 돼. 이 큰 양배추를 뭐하는데 이렇게 세 통을 하세요? 이거 식구도 많고 제 몸에 좋아서 이거 많이 먹어줘야 돼. 현우가 하지만 20명 먹겠네요. 사장님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도라지까지. 몸에 좋다는 식재료라면 모조리 담는 종숙 씨. 냄새 좋아. 도라지도 염증에 좋은 거고 더덕도 염증에 좋은 거고 나한테 아주 보약인 음식이 가득 찼네. 건강 엄청 챙기시네. 그럼요. 제 건강 제가 챙겨야지. 그거 정말 좋은 거야. 맞아요. 갈아 먹어도 좋고, 네. 끓여 먹어도 좋고. 네. 도라지가 엄청 이쁘네 오늘. 건강에 좋다는 재료는 전부 사버릴 기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보기 같지만 그녀가 유독 염증에 신경 쓰는 데엔 이유가 있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상은 의외로 단출합니다. 반찬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하지만 정작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진 듯 먹는 둥 마는 둥 밥 한 끼가 쉽지 않은 종숙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신트림. 명치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속쓰림이 덮칩니다. 급히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 이제는 당연해진 듯한 통증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입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식사 시간이 종숙 씨에게는 가장 괴로운 순간. 도대체 그녀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위염도 있고 이래가지고 특히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막 물만 계속 땡기고 그러거든요. 되게 아파요 또.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요즘은 밥 한 숟가락조차 편히 넘기기 힘들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종숙 씨의 식탁엔 양배추가 먼저 놓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녀가 기대 볼 수 있는 유일한 음식. 하지만 영양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랑 위염이랑 이런 염증에 이제 이런 음식이 좋다고 해서 정말 너무 번거롭고 귀찮지만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부지런 떨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사소했던 염증들, 지금은 전신으로 번져 일상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염증 수치도 많고 병원에 가면은 몸에 좀 독소가 많이 쌓여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제 귀에 그렇게 쏙쏙 들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고 해가 갈수록 건강검진을 하면 당화혈색소도 자꾸자꾸 올라가고 혈압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없던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게 다 염증과 독소라고 하더라고요. 만성 염증은 어느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돌아왔고 밤마다 찾아오는 이 고통 앞에 결국 수면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잠드는 일조차 힘들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몸 곳곳으로 염증이 번지자 하루에 챙겨야 할 약도 자연스레 늘어갔습니다. 어딨나 여기 있구나. 지금 약 종류가 혈압약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약, 그리고 위염약. 진통제까지 합하면 이제 한 번에 먹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먹는 약이 한 10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 합치면. 약을 삼키는 일조차 쉽지 않지만 지금의 통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종숙 씨는 오늘도 묵묵히 견뎌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빨리 치료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먹고는 있긴 한데 사실 이 약을 먹어서 내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죠. 예.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밀려오는 피로, 굳어가는 관절, 사라지지 않는 통증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질환들. 김종숙 씨처럼 이런 증상을 겪는 중년 여성분들 정말 많죠. 사실 이런 변화들은 하나의 신호인데요.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조용히 시작됐다는 경고이죠. 이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혈관 안에서는 이미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혈전 혹은 피떡이라고 불리우는 피덩어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막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혈전이 생겼다는 건 혈관이 오래전부터 만성 염증의 공격을 받아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혈관 깊은 곳에서는 계속 염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가장 높은 여성은 가장 낮은 여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70%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그 틈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끼어들게 하여 결국 혈전을 만듭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떠돌다 중요한 혈관을 막는 그 순간 뇌경색, 심근경색,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신으로 퍼진 염증은 또 다른 문제들을 끌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래 몸이 힘들고 불편하냐. 당 체크를 한번 해볼까나. 이제는 혈관 건강까지 조용히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숙제,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공복 혈당 125, 정상 범위를 훌쩍 넘은 숫자. 이어서 혈압 체크까지. 혈압까지 높게 나오면 어떡해. 얼마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야 대체. 친정 엄마가 혈압하고 심근경색이 있었고요. 친정 오빠도 막내 오빠도
혈압하고 심근경색이 있었어요. 또 친정 아버지가 위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저도 건강이 좀 무너지는 느낌? 가족력까지 있다 보니 작은 통증에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체로 번진 염증은 그녀의 일상까지 무너뜨렸는데요. 30년 넘게 해온 살림이지만 이제 발 받침대 없이는 설거지조차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아파요. 설거지는 못해. 계속 밀려오는 통증에 결국 설거지를 멈추고 말았고 아픈 허리와 다리를 주무르며 잠시나마 버텨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치워야 할 일은 여전히 그대로죠. 가라앉지 않는 통증 탓에 또다시 약을 찾게 되는 종숙 씨. 아직도 먹어야 할 약이 이렇게나 많은데 또 한 움큼을 털어넣습니다. 도대체 어떤 염증이 종숙 씨를 계속 괴롭히는 걸까요? 지금 한 2달 전에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좀 통증이 남아 있어서 또 고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관절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소염 진통제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있어요. 척추 협착증에 이어 무릎 관절염, 고관절염까지 찾아온 상황. 이게 허리가 아프면서 이게 체형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는데 3cm가 가깝게 다리가 한쪽이 짧았던 거예요. 전신으로 퍼진 염증이 악화되며 이제는 양쪽 다리 길이마저 3cm나 차이 나게 됐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를 맞추기 위해 외출할 땐 깔창이 필수가 되었고 균형을 잡으려 무려 3겹의 깔창을 겹쳐 신어야 하는 현실.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아우 허리야. 외출 전 단단히 준비해도 조금만 걸으면 밀려오는 통증. 결국 걷다 쉬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염증 질환들. 그만큼 커져만 가는 의료비 부담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금액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제가 약국 제가 2년 동안 쓴 게 한 4천만 원 썼더라고요.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가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한 게 한 3년 동안에 입퇴원을 한 5번을 했어요. 원인은 뭐 염증 때문에도 그렇고 관절염, 고관절염, 허리 협착증. 예. 전신으로 번진 염증 질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염증 때문에 제 몸이 자꾸 변해가는 거를 볼 때 굉장히 두려워요. 예, 뭐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변화가 확확 오지를 않으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염증이 숨어 있진 않을까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몸이 힘들거나 뭐 불편한 게 있으세요?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힘들고 모든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힘들어요. 오늘 혈액 검사 하신 거를 보니까 우선 그 만성염증을 반영하는 ESR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17 정도로 조금 올라가 있어요.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게 척추나 관절 염증이거든요. 그거와 같은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게 중성지방 수치가 지금 150 정도가 기준인데 394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300, 400단위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게 분해가 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쌓인다는 걸 의미해요. 중성지방 수치가 300에서 4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췌장이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췌장에 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중성지방, 혈당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만성 췌장염에 빠지거든요. 만성 췌장염인 그 췌장암의 위험 인자예요.
지금처럼 그게 혈당과 어떤 중성지방 관리가 안 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염증 관리와 그 탄수화물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종숙 씨는 당뇨 전 단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역시 모두 위험 수치. 굉장히 좀 두렵네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오늘 검사 결과상 이 모든 게 다 염증 덩어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요. 이것이 염증이 제 몸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거를 새삼 또 깨달았어요. 전신으로 퍼진 염증. 이건 세포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염증은 세포가 손상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켜두는 일종의 비상등입니다. 하지만 이 비상등이 꺼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세포 안에 독소가 계속 쌓이고 손상된 세포는 회복하지 못한 채 서서히 변형을 시작하죠. 이 변형이 바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로입니다. 연구들도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연구에서 염증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급증했다라는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은 남성이 정상인 남성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38%,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약 61%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즉, 염증이 오래 갈수록 세포는 더 깊이 병들고 암의 위험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비커를 우리의 몸, 이 공을 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절대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해진 세포는 독소를 퍼뜨리며 주변 세포까지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듭니다. 작은 염증 하나가 이웃 세포를 병들게 하고 결국엔 전신의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속 독소는 어떻게 염증을 키우고 암의 씨앗까지 만들어낼까요? 독성 물질은 세포 속으로 들어와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이 손상은 세포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결국 세포 변이를 촉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이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상된 세포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이 변이된 세포가 계속 축적되고 이 축적 과정이 암으로 발전하는 주요 경로가 됩니다. 독소는 혈관을 따라 전신 곳곳으로 이동하며 세포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독소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오면 세포 내부는 점점 손상되고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세포는 결국 변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이 세포 중 일부는 암세포로 진행하며 증식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혈관, 림프관을 통해 퍼지면 여러 장기에 침투하면서 전이 위험까지 높아지는데요.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점 하나였습니다. 몸 전체가 아니라 세포가 먼저 아프다는 것. 독소의 표적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이고 그 세포가 무너지면 에너지, 면역, 회복력, 우리 몸 전반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분명한데요. 세포 속 독소를 비워내고 꺼지지 않는 염증의 불씨를 끄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세포 디톡스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거 극심한 염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밀려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구내염이 생기고 눈에 다래끼도 생기고 입술에 포진도 생기고 손톱 발톱이 다 진물이 나고 발톱도 다 빠지고 온몸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온몸을 덮친 염증,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병의 정체. 유방암이었어요.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누군가 나를 엄청 미워했나? 그냥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암의 그림자를 지나 다시 희망을 되찾은 그녀. 그 변화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음악과 환호가 가득한 한 운동센터. 고난도 플랭크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압도적인 코어 힘의 주인공 정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에너지에 자극받아 49세 윤영실 씨도 도전에 나서는데요. 40대와 50대의 체력 대결, 빠른 템포의 음악에 쉬지 않고 이어지는 동작들. 영실 씨는 금세 힘이 빠지지만 정희 씨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신 게 어떤 거예요? 이게 플랭크 챌린지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운동을 못했던 사람들이 100일 동안 차근차근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익숙하게 해가는 거를 저도 따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플랭크 챌린지에 꾸준히 도전하며 건강을 되찾아온 정희 씨. 그 노력은 실력 향상으로 이어졌고 SNS에서도 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랭크는 시작일 뿐. 정희 씨의 진짜 무대는 스피닝 수업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 지치지 않는 체력. 정희 씨의 본업은 바로 스피닝 강사. 건강미가 넘칩니다. 나이스! 오늘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회원님들. 저는 두고 가니까 못하겠던데.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피부도 보면 여자들은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피부 탄력이 너무 좋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원래 스피닝 하다가 힘드시면 쉬시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너무 끝까지 에너자이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시고 하시고 가시고 그 열정적인 모습이 전 너무 부럽고 또 할 수 있어요. 네, 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암 진단 받고서 한동안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치료 기간 중에도 빨리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로 굉장히 그 치료 기간, 힘든 기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언제 다시 아프거나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한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는 시간이죠. 늦은 나이에 운동 강사가 된 그녀. 그러나 몸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항상 쌓인 채로 굉장히 좀 무리한 일을 했었어요. 결국 세포 건강이 무너지니까 전신 건강이 무너지더라고요. 늑골 신경염, 관절염, 그리고 당뇨 전 단계까지, 그리고 비염에다가 피부염까지 왔었어요. 그즈음 오른쪽 가슴 깊숙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렸던 암은 유방암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아주 재발 전이가 높은 암이었어요.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은 3중 음성 유방암. 치료는 시급했습니다. 항암, 선항암 16회 선항암을 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19번의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구내염도 생기고 그리고 위경련, 그러다 보니까는 손톱에 발톱이 모두 짓무르면서 몸에서 나는 생선 썩은 내 같은 냄새가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암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빠지는 머리카락과 온몸의 염증은 그녀의 고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요. 암이라는 거 그냥 몸에서 떼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아팠지만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니까 지금은 림프까지 전이되었던 모든 암이 사멸되었다고 완전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정희 씨는 결국 암의 흔적을 지워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나이가 우리가 나이인지라. 운동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 게 몸에 독소가 쌓이는 습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데? 물을 마시고요. 다 마셔가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걸 그냥 먹어요? 네. 한 포씩.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오일. 네. 똑같은 오일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고 하나. 지금 먹어도 돼요? 공복에 드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요리에도 뿌려 드시고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도 넣어. 포장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휴대하기도 너무 맞아요. 편할 것 같고. 잘 뜯어져. 지금 먹어봐도 되죠? 근데 이게 그냥 기름보다는 좀 부담이 적네요. 목이 확 막히는 것 같아요. 목이 확 칼칼해요. 그 이유는 이게 올리브 오일이 신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쌉쌀한 맛이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라는. 네. 예전에는 염증 독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요. 암을 겪고 나니까 그 해독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되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염증이 생기고 피부염에다가 비염까지 생기고 고생이 많았는데 올리브유를 즐겨 먹으면서부터 몸에 해독이 되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염증을 잡고 암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뒤 정희 씨가 선택한 올리브 오일. 이 작은 한 스푼 속엔 어떤 건강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변함없이 건강미를 자랑하는 많은 여성 연예인분들도 모두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무기질뿐 아니라 폴리페놀 종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무려 30여 종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독소 반응을 차단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흔히 천연 항염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은 과연 세포를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염증의 공격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패를 펼칠까요? 우리는 그릇을 인 채 하얀 기름을 염증이라 가정했습니다. 물을 더해 보아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올리브 오일에 넣자 기름때가 서서히 풀리듯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름이 말끔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 속 어떤 성분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올레산,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바로 세포인데요. 올리브 오일의 성분들이 세포에 쌓이는 독소와 만성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세포 속 활성산소와 독성 부산물을 줄여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세포가 독소에 시달리면 에너지 생산도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만성화되기 때문에 결국 세포를 지키는 것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좋은 지방이 아니라 세포가 먼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25ml의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염증 인자가 감소하고 DNA 손상을 막아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29%,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19%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죠. 세포의 염증을 리셋하는 루틴, 암을 이겨낸 정희 씨는 오늘도 세포 디톡스를 이어갑니다. 추운 날씨도 막지 못하는 그녀의 열정.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세포 디톡스의 첫 단계를 열어줍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세포 디톡스가 잘 되거든요. 꾸준한 러닝은 몸의 순환을 촉진해 세포 속 독소를 비워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그냥 집 앞에서 한 5km 정도? 네. 이거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기분 상쾌하고요. 사실 그 전날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뛰고 나면은 죄책감도 덜고 몸도 가벼워서 좋아요. 5km를 완주 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 시간. 그녀에겐 회복의 루틴이죠. 좋다. 그리고 그녀를 살린 생존 루틴이 이어집니다. 오늘처럼 공복이 길어질 땐 그녀만의 비밀 간식이 등장하는데요. 채소 주스에 올리브 오일? 이게 놀라운 힘을 낸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찾은 그녀만의 세포 디톡스. 예전에는 바쁠 때는 오랫동안 굶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몸속 세포 하나하나 디톡스하려고 토마토나 케일 등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예방이 되어서 좋아요. 올리브 오일, 과연 식후 혈당 조절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 연구에서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했더니 식후 혈당이 대조군 대비 약 50%나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시간.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의 활력이 지금은 그녀의 하루가 됐습니다. 뭘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요. 저처럼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보여드리려고요. 암을 이겨낸 지금, 정희 씨가 이 도전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죠. 뭐해? 아들 왔어? 스쿼트 왜 집에서 해? 같이 하자. 네, 해줄게 내가 한번. 고마워. 이거 100개 하는 챌린지거든? 100개? 할 수 있겠지? 몇 개인데 지금? 해보자. 10개씩 10세트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 하냐면 자, 어깨 넓이만큼 다리 벌리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맞춘 다음에 자,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손 뒤로. 하나. 오늘의 챌린지 만세 스쿼트.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자의 작은 승부가 시작됩니다. 20대와 50대, 나이를 넘은 체력 대결은 웃음과 놀라움으로 가득한데요. 9, 10. 잘했어. 아이고 힘들어. 수고했어. 전화. 그것도 왔다. 그것도 왔어? 이 정도로? 지났어? 살짝 진영 같아. 아니 안 풀고 했잖아 우리 집. 어떡해. 진짜 딱딱해졌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힘들어.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엄마처럼 아무 때나 스쿼트 100개는 껌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껌이야 껌. 스쿼트 100개는? 맨 처음에 알게 된 게 군대에 휴가 나왔을 때인데 SNS에 이제 한 번은 대머리 피터를 하신 거 올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웃음 뒤엔 아들에게조차 숨겨야 했던 긴 투병의 시간이 있었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그걸 왜 했냐 하니까 이제 근데 어머니가 가발을 벗으시면서 이제 앙투병했던 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그때 네, 정말 충격이 너무 컸고 어머니 걱정도 많이 컸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절대 암투병했던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시니까 걱정이 많이 안 됩니다 이제. 이제는 평범한 일상조차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도 무칠 거고 그 다음에 깍국에 파도 필요하고. 오늘의 저녁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예전엔 아들에게 걱정만 안기던 시간이 지금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리를 잘해요. 네. 평소에 제가 많이 엄마 도와드리거든요 요리할 때. 그리고 제가 많이 반찬도 하고 어머니가 평가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나무를 데치는 아들.
예전엔 늘 걱정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소금하고 뭐 있어야 되지? 참기름 넣어야지. 참기름? 응. 참기름 대신에 올리브 오일 한번 넣어볼래? 왜? 한번 먹어봐, 엄마 믿고. 알았지? 혹시 모든 요리에 다 넣어 드셔가지고 저도 요새 올리브오일 좀 많이 먹게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커피도 넣어보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고 진짜로 저 놀랬어요. 그래도 그런 적도 있고 원래 파스타가 시작이었는데 뭐 떡국에도 이거 넣을 거지 지금 이제. 이따 먹기 전에 넣어야지. 이러십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세포 속 독소를 비워낸 뒤 정희 씨는 올리브 오일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죠. 자연스레 모든 요리에 손이 갑니다.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 향도 맛도 몸도 그녀만의 방식으로 더 나아집니다. 나 떠줄게. 땡큐. 잠깐만. 왜? 그리고 오늘의 비밀 무기. 떡국에도 나물에도 올리브 오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넣어서 먹어봐.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먹어봐. 맛있을걸? 과연 아들의 입맛에도 통할까요? 어때? 나쁘지 않지? 생각보다 괜찮네. 나물도 먹어봐. 올리브 오일 특유의 알싸함이 나물의 풍미를 은근히 끌어올립니다. 이제 아들도 엄마의 변화를 실감하죠. 참기름 비슷한데? 이게 올리브 향이 알싸하게 올라오는 게 음식의 풍미를 좀 올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다양하게 먹으면 세포 디톡스도 되고 그래서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엄마가 많이 건강이 좋아진 거구나. 많이 먹어? 그때는 진짜 아프실 때는 하루 종일 어머니 생각만 하느라고 진짜 집중이 안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제 친구 어머니들과 저희 어머니 보면 저희 어머니가 같은 연배니까 생각 들 정도로 진짜 대단하시고 어머니한테 저도 나중에 본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엄마하고 같이 세포 디톡스 열심히 해서 같이 건강하게 지내자? 그래. 많이 먹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올리브 오일의 고향 스페인. 그 중에서도 카탈로니아의 아르베키나 품종은 특유의 알싸한 향으로 사랑받습니다. 이 알싸한 맛의 비밀, 세포를 지키는 항염 성분 올레오칸탈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 느껴지는 그 은근한 알싸함은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올레오칸탈은 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만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항염 물질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 세포를 해독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암세포 증식을 막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올레오칸탈에 노출된 암세포가 단 30분 만에 사멸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장관 암과 전체 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공기와 닿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산패가 시작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보관을 시작한 직후부터 산패가 진행되어 약 75일이 지나면 산패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즉, 병을 한번 열면 열 때마다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산패는 더 빨라지고 유통기한보다 먼저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맛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질된 오일을 계속 섭취하면 세포 손상,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소포장 올리브 오일과 약 한 달간 사용해온 대용량 올리브 오일에 산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 색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용량 오일은 붉게 변하며 산패가 진행된 반면 소포장 오일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신선한 항산화 지방을 꾸준히 섭취해 독소와 염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올리브 오일의 맛, 영양, 그리고 항산화력을 온전히 유지하여 섭취하고 싶다면 소용량 제품을 선택해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숙 씨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전신을 뒤덮은 염증의 고통, 이대로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과연 세포 속 독소를 비워내면 이 답답한 일상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때 염증을 잡고 암까지 이겨낸 정정희 씨의 세포 디톡스 루틴이 전해졌습니다. 진즉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쉽네요. 종숙 씨의 눈빛엔 오랜만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 몸에 좋겠구나. 진짜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보니까 정말 아주 간단한데요. 이대로 한번 해보고 이번 기회에 제 몸에 있는 염증 덩어리를 한번 싹 버려보겠습니다. 첫걸음은 작은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유통기한이 벌써 이렇게 1년이나 지났네. 이제 이걸로 바꿔 먹어야 되겠다. 내 몸에 독이 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이거를 먹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보니까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녀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섭취, 세포 속 독소를 비워내기 위한 첫 루틴, 그리고 실내에서도 가능한 만세 스쿼트로 근육을 깨우고, 누구보다 염증의 고통을 잘 알기에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움직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운동을 병행한 10일간의 생존 프로젝트. 드디어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좀 많이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네. 전에 염증 수치도 좀 높았고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아서 네. 관리가 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수치가 정상 범위로 가까이 다 내려와서 네.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처럼 요 준비하셨던 거랑 관리하셨던 거를 네.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로 회복. 중성지방과 만성 염증 수치 또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활동하기가 되게 좀 불편했는데 제 몸에서 느끼는 변화가 아침에 깰 때 개운하고 또 식사한 뒤에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요.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와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아침 식단과 함께 섭취했을 때 지방 감소율이 약 80%나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 어떻게 골라야 가장 똑똑할까요?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산도와 폴리페놀 함량입니다. 먼저 산도는 이 오일이 얼마나 신선하고 잘 보존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품질이 뛰어납니다. 최상급으로 인정받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8mg/kg 이하일 때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폴리페놀 함량이 kg당 250mg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위염과 식도염으로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던 그녀. 진짜 너무 맛있다. 세포 디톡스로 염증이 가라앉자 식탁 앞에서의 평범한 행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굉장히 몸이 좀 개운하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제 몸이 행복해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독소 탈출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의 몸 곳곳에 나타나는 염증, 이건 단순히 아프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아니라 세포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SOS
신호인 거죠. 세포를 지키는 그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되살아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혈관과 장기 그리고 전신의 건강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의 출발점은 하나죠. 세포를 깨끗하게 만들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세포 디톡스를 해야 하는 이유, 몸을 바꾸는 진짜 해독의 혁명입니다. 즐거운 next channel